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오늘 발표될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거듭 강조했음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탓에 코인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에게 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이 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데요. 이제 서 씨는 1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매 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이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이 자산 출금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또 출금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갈취한 뒤 잠수를 타는 그런 형식인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고객의 자산을 소각시키기 전 출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대규모로 발송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가상자산에 한 번이라도 투자한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악용했고 또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으로 최근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어난다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이 5일 프랑스 체포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랑스를 떠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두로프 CEO는 총 12건의 범법 혐의로 프랑스 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프랑스 파리 외곽공항에서 체포가 됐었죠. 이후 500만 유로 한화 약 74억 원의 벌금 납부를 통해 프랑스 구치소에서 석방된 두로프 CEO가 이 체포 후 공식적으로 첫 공식 성명을 남긴 겁니다. 그는 우리의 원칙이 맞지 않는 곳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텔레그램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 수호이며 이를 침해하는 곳은 떠날 것이다 라고 남겼는데요. 체포 소식의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었던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자체 암호화폐 톤은 두로프 CEO의 성명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72% 하락하고 있습니다. 7,555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32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리플입니다. 2.94% 하락하고 있습니다. 72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하락 장세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8% 상승하고 있고요. 31.7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오핀 11.65% 상승해서 345원, 스트라티스 5.99% 상승하고 있습니다. 60.14원의 가격입니다. 왁스 4.06% 상승하고 있네요. 39.97원의 가격. 마지막으로 EVG 3.96% 상승하고 있습니다. 8.29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4.29%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6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 9.09% 하락해서 0.001원, 지토 8.11% 하락하고 있습니다. 2,696원의 가격입니다. 멀티버스 X 5.63% 하락해서 32,850원. 마지막으로는 크라토스 5.4% 하락하고 있네요. 0.6486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17.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라티스 5.85%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오아시스 2.94%, 네오핀 12.3%, EVG 3.9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사파리의 코인 고민 해결사, 우리 김사부님, 김도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었네요. 참으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네,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내가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김도준 사부님의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나도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찾아주시면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USB까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인 원정대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김사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강의일지 바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네. 또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56K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염려도 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시장의 방향을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네. 시장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좀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조감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조감도는 굉장히 크게. 중요하죠. 그렇죠. 좀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투자에 있어서 그런 시야를 확보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의 세력의 방향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은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네. 9월 비트코인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코인 선물 투자의 숨겨진 매력 까지 해서 헐 하라방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시는군요. 그렇죠. 시작부터. 패스패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앵커님 살아오시면서 아직 젊으시지만 네. 인생에 나는 이런 때가 위기였다. 힘든 시절이 위기였다. 있었어요. 어떤가요? 어떤 때가 있었죠? 전혀 얼굴을 볼 때는 전혀 위기가 없었을 것 같은 진짜요? 그런 얼굴인데 말이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는데. 그러세요? 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을 그래서 때. 군기가 좀 잘 들어 계신 분. 그런가요? 느껴졌어요. 군기가 잘 들어있나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막 치아가 이제 좋지 않으시고 네네. 또 이제 새벽에 너무 빨리 나가시고 밤 늦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힘드셨을 때 이제 이빨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그렇죠. 학생이었으니까 그때가 좀 힘들잖아. 너무 우리 글루미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야기가? 글루미 아니죠. 굉장히 저는 네. 이제 행복하게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비아님이 아주 효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 부모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또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들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죠. 네. 직업군인이셨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직업군인에서 나오셔서 퇴직하시고. 예편하시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 시절이 또 있었네, 그죠? 네. 지나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누구나 다 있죠. 투자 시장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또 네.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또 좋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2008년을 한번 되돌아가 보자. 시기를 한번 되돌려서 2008년도 사실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잊을 수 없는 악몽의 해였습니다. 그렇죠? 네. 모기지론 사태, 사건이 영모기지론 있죠. 사태죠. 미국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네. 주가 그 당시 폭락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 쌓이면서 마치 거미줄을 걸린 벌레처럼 네. 굉장히 어려운 위기들을 많이 겪었던 시절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그쵸. 또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포에 시달렸죠. 그럴 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버핏. 오마의 현이라 그러죠. 네.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겁에 질렸을 때 탐욕스러워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실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50억 달러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30억 달러 투자를 하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 당시 주식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투매하면서 했을 때에 네. 워렌 버핏의 행동을 보면서 다들 웃었어요. 저기서 망할 수 있는데 거기다 투자해.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시간이 흘러서 2013년도 골드만삭스는 35달러의 수익을 35억 달러입니다. 네. 수익을 안겨주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12억 달러 수익을 줬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려 2017년 기준으로 120억 달러의 가치의 수익을 안겨다 주게 되었죠. 네. 역시 대단합니다. 누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네. 위기 다가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회를 부여잡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네. 오늘 지금 현재 9월 달에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네. 조금 더 멀리 보시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핏 투자의 비결은 뭐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할 때, 글쎄요. 5년 뒤에 볼까요? 10년 뒤에 볼까요? 자신감 넘치네요. 그렇죠. 자신감 넘치죠.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해안이 장기적 관점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절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겪었겠죠. 투자 네. 시장에 있으면서. 맞죠.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또한 가치 투자 전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네. 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선뜻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해서 시장에 피가 난무할 때 그때가 투자의 기회라고 했던 누구누구의 말처럼. 그렇죠? 모두가 팔 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
그런 네. 열매, 결과를 맺었던 거죠. 자, 그래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9월 비트코인 시장. 네.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코인이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비트코인이 그림이 있는데 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방송하는 거 제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9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또 그리고 좀 넓게 들여다본다면은 네. 최근 화폐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도 이 9월에 비트코인이 구매가 과연 이렇게 빠질 때가 그냥 내가 투매하고 던질 시기인가 아니면은 다시 더 적기인가? 매수할 수 있는 구매의 적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런 시기들을 겪었어요. 작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네.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ETF 사업이 그 당시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1위였는데 세계에서 네. 신청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 자산운용사 1위에서 비트코인 사업을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현물 상장 지수펀드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밝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네. 금 현물 ETF가 나올 때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진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제가 진단을 하면서 이때가 여러분들이 최저기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9월 오늘 어떨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문가들의 견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조용한 시장의 랠리 전 네. 마지막 단계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두는 가격대는 6만 1,000달러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허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닌데 말이죠. 네. 어쨌든 변곡점으로 중요한 변곡점으로 예측을 하면서 자 이렇게 지루한 시장은 종종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석가들의 견해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 증가를 강세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롱 포지션, 사실 ETF,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가 장기 포지션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래들의 시장 진입과 블록콜을 통한 롱 포지션 구축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가 내 시장에서라든지 이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정가 매수라든지 어떤 지점에 가격대들이 몰리면서 매수세들이 일정 가격대에는 몰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네.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의 ETF 등 단기적 유출은 있었지만 그리고 최근에 계속 조금씩 유출되고 있었어요. 어제도 전일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TF라는 상품 특성상 롱 포지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자, 그런가 하면 QCB 캐피탈의 분석을 보면은요, 네. 9월을 약세의 달로 지목을 하고 있지만 10월은 강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었던 건데 과거 10월 식절이 어땠느냐? 9번 중에서 8번이 긍정적인 수익률이었어요. 그것도 얼마였죠? 평균 22.9%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고민하시고, 그렇죠? 낭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다음 달, 10월 달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그렇죠. 이거 갑자기 보름달이, 그렇죠? 네. 쪼그러졌던 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는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밝은 이미지가 연출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54,000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오늘 56,000달러를 위협하고 있죠. 그죠? 56K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54,000달러 내려올 때 한번 포지션을 가지고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시장 동향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조금 더 보자면은 바이낸스에서 대규모 인출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고래들을 한번 보자고요. 예. 바이낸스 고래 지갑에서 1,100이 아니고 1,100이네요. 1,100 BTC가 네. 인출했습니다. 갑자기 뭐 대출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인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어디 크루즈 여행 가려고 그럴까요? 고래들이? 좋습니다. 어쨌든지 네. 1,100 BTC가 인출이 됐고 그런가 하면 다른 고래는요.
처음 BTC를 구매를 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산 고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고래는 5일간에 무려 2,322.37 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는 약 한 1억 3,6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죠. 시장에 나온 물량을 그대로 그렇죠, 받아먹었네요. 그렇죠. 받아 네. 먹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한쪽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쨌든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대형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려 8,881, 뭐 숫자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8,888까지 BTC를 보유할 계획인가요? 좋습니다. 숫자 맞춤인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는 약 5억 2,300만 달러 가치로 지니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현재 대형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유출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가격의 흐름들을 여러분 잘 보셔서 이런 현상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고하게 밑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신다면은 지금의 여러분 포지션이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9월달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포석을 가지고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네. 역사적으로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쭉 계속해서 14, 15, 16 쭉 해서 네. 9월은 대체로 약세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대 조정이죠. 지금 방송한 오늘 이제 그렇죠. 중요 지표들도 발표가 있죠. 그죠? 예. 노동지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발표들이 또 있는데 어떻게 시장 변수가 돼? FO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표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지켜보시는 것 또한 필요하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경제 이벤트들이 9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 중요 경제 지표 발표와 정책 결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죠. 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되 그러나 가격의 흔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요동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고래들의 포지션을 제가 볼 때는 강화되고 있다. 역발상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네.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더 빠질 수 있어요. 가격을 누가 빼서 올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빼서 밑으로 반대로. 빼서 다시 네. 올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흔들림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한 54,000달러 기준으로 해서 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또한 필요하고 그러나 요동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최악의 경우 마음 단단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도 했어요. 4만 달러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엉뚱한 소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볼 때, 오. 예, 그렇죠. 블랙록의 어떤 그 평균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더 포지션을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우리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할 여력이 되신다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싶어요. 그렇죠? 예. 네. 9월의 약세장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기간적인 해지들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에 확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가격이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텀들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장기적 관점이라 해봤자 10월입니다. 10월 이후의 강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9월이 적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4,000달러 선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네. 하방 위험에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QCP 캐피탈 연구원들도 제시한 주요 지시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네.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뭐죠? 경제 지표예요. 미국 주요 그쵸. 경제 지표 네. 발표에 주목하고 시장 반응을 예측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음. 그러나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슈는 이슈입니다. 네. 이미 세력의 차트도. 방향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차트를 봐야죠, 예, 그러면 그렇죠. 또. 네. 그래서 차트들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쭉 짚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별표 딱. 그렇죠. 별표하시면서 네. 일단 하나의 그렇죠. 올림픽은 아니지만 우리가 6만 1,000달러라는 허들을 넘어서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은 우리가 금메달 하나 주자고요. 누구한테? 네. 비트코인한테. 네. 그렇죠? 왜? 이거는 강세를 전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또한 고래들의 추가 매수, 고래들 움직임을 파악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예. 그래요. 대형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관심,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요. 내 힘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기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세력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세력들이 그렇죠. 가격이 빠짐에도 매수한다는 것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죠. 블록체인 이 기술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건 네. 한번 제가 깊이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이어갑니까? 그러는데 예, 네. 갑니다. 그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고용 등의 지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제 좀 주시하면서 보긴 하는데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겁먹을 정도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10월 초 시장 동향은 9월 약세가 10월 초 반등으로 이어질지 관찰을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결론을 내고 가야 되겠죠. 네.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바로 9월.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 인트로로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이 위기 속의 기회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경제적인 트럼프의 해안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죠? 코인 사업가잖아요. 네.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미국을 말이죠. 네. 달러 패권국인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에 향후에 미래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들어간다면은 코인 시장은 어마어마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낮은 가격으로 간다면 9월 달에 그렇죠? 전략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 어쨌든 저는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피치포크 상으로서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 지금 9월의 차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항상 자신만의 분석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다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죠. 김도준 전문가죠. 전문가, 김사부가 네. 필요한 거죠. 네. 시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 또 코인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보는 네. 눈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그렇죠. 이 시장, 투자 시장, 특히 코인 네. 시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지을게요. 9월 비트코인 시장 분석을 마무리하는데 비트코인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죠? 아니, 장기적 관심으로 봅시다. 누구처럼 말이죠? 우리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사부님처럼. 잃지 않는 매매라는 그렇죠? 워렌 예. 버핏. 그리고 가치를 보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비트코인이 코인에 내재된 가치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향후에 미래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코인 시장 전체, 블록체인 기술 전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발달이 되면 될수록 해킹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휴대폰에 있는 모든 어플들이 대플, 블록체인 기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챗GPT의 아버지라고는 샘 알트먼 같은 네. 경우에는 월드코인을 만들면서 그쵸. 개인의 아이디, 왜 개인정보가 워낙 많은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홍채를 세상이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네. 홍채 인식을 해서 내 개인의 아이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의 궤로 보시고서 네. 보신다면은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안해동하기보다 떨어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그런 때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적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역발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되신다면은 그렇죠 네.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만약에 시장이 요동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히려.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나도 정말 김도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도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쉽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USB 받아 가시고 또 각종 이제 지표들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뒤에서 준비해 주신 강의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비아 아나운서님. 네.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제가 뉴욕에서 이미지 트레이딩하고 항상 많은 네. 분들이 하는데 네. 그냥 저는 유비아라고 네. 합니다. 장비도 있고 유비도 있죠. 그래서 네. 유비아 이러면서 네. 외우고 있어요. 외우기가 참 쉽더라고요. 네. 혹시 지금 뭐 코인 보유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은 이제 제가 주식으로 아픔을 보고 네. 이제 코인은 조금 짧게 수익을 보고 정리하고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알트코인들이죠. 예, 코인들이 가격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가격 변동폭 큰 시장을 누가 좋아하느냐? 세력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래에서 사서 올리고 팔고 다시 내리면서 다시 올리고 하는데 네. 그 가운데 끼어서 고생하는 게 누가 고생하죠? 개인 투자 투자자죠.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현물을 이전에 앞에 한번 제가 팁을 드렸을 때 네. 현물은 로또처럼 하고 선물을 좀 더 포지션을 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건데 네. 우리가 현물을 통해서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코인들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코인들은 나중에 그렇죠. 도치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100만 배 이상씩 막 뛰었다가 또 내려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가 치우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렇죠 시드가 그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고 싶고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코인 선물하고 연결돼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헤징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네. 내가 현물에서 손실 본 것을 선물에서 같은 비율로 해서 역으로 보통 상승해야 되는 종목이 손실이 나면서 하락하니까 내가 그렇죠.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헤징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선물이 사실 선물이 먼저 나왔어요. 현물이 먼저 나왔어요. 하면은 당연히 현물과 함께 더불어서 나왔는데 이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투자에서 새로운 지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땡땡 막걸리도 아니고 네. 예, 좋습니다. 이 지평인데 선물 거래에 숨겨진 매력 포인트가 뭔지. 예. 우리 그 기대되는데요? 유리아 아나운서님의 매력, 네. 숨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숨은 매력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코인 방송에서 코인 캐스터 분들이 네네. 제가 되게 이제 조금 얼음 공주 같다고 얼음 그러시더라고요. 공주.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엄청 털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도도한 그런 느낌도 매력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애써. 그는 이제 네. 제가 근데 오늘 이제 그 아버님의 직업을 보면서도 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죠. 그게 네. 왜냐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네. 좀 매력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이 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까? 더 각 잡고. 예, 좋습니다. 물론 네. 외모에도 매력이 넘친다는 것을 그렇습니까? 말씀드리죠. 네. TV 여러분 보시고 있죠? TV보다 한 10배 이상 매력적이에요. 아셨죠? 어머, 네. 끝나고 좀 방송국에 놀러 오시죠. 어깨 좀 주물러 드려야겠습니다. 네. 방송국에 놀러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어디 네. 있죠, 방송국이? 예, 여러분 모르시나요? 예. 한번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 오늘 선물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참 만나보고, 그죠? 겪어봐야지 그 매력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유비 아나운서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아이고, 아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코인 선물 거래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경기가 어딜 갔니? 우리가 그렇죠. 항상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왜? 코인 가격이 경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요. 언제부터 그랬지요? 그 예전에는 따로 움직였어요. 네. 디커플링하고 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렇죠.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이게 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물 ETF가 좋느냐 나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들어오를 해서 그래서 어떤 가수가 말이죠. 유명 가수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시절에 어떤 숨은 매력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볼 때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물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현물 시장은 어쨌든 올라가야만 되잖아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네.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예.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네.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명언입니다. 상승 시에는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하락 시에는 숏 포지션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의 매력이죠. 가격이 떨어질까 봐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다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다. 네.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되죠? 숏 포지션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현물이 나오고 선물이 나오죠. 그런데 선물의 강점은 현물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가격의 해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선물인데 선물은 네. 바로 가격에 베팅하는 겁니다. 가격이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은 바로 선물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방향 매력은 이건 너무나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의 꽃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 그러죠. 네. 이건 너무너무 참 매력이 중에 매력이에요. 금융의 꽃. 그렇죠. 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한때
부동산 불패라고 이야기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은 수익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었나요? 예, 금융 투자 대출 비율이었어요. 아. 부동산 대출 비율이 예전에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적은 자본 가지고도 레버리지 효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부동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매입을 해서 전세 놓고 그리고 나서 가격 올라가면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제 세대 때만 해도 그렇게 네. 해서 우리가 세간살이를 또는 재테크를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레버리지는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아파트 대출 비율이 뚝 네. 떨어졌어요. 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략적으로 볼 때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자택으로서 아니면은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일부 강남 쪽에는 빼놓고 말이죠. 어쨌든 네. 좋습니다. 좋은 땅 빼놓고. 네네, 그렇죠. 어쨌든 레버리지의 강점 뭐냐? 적은 자본으로 작은 투자로 시작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는 참 특이한 신화들이 많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효대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가지고 3,5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네. 현물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네, 이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뭐 땡땡 정권 투자 수익률 때 하는 경우 보셨죠? 그러면 네. 그 시장의 고수들이 한두 달 사이에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500% 1000%씩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원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딱 오늘 차트를 봤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80% 이상이야.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용미수 몰빵을 쓰면서 뻥 튀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기에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네. 자본으로서. 그게 바로 어디죠? 우리? 바로 선물 시장에 코인 선물 시장.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네, 코인 선물 시장입니다. 단 전제 조건 하나 절대 잊지 있죠. 말고. 네.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안 큰일 나죠.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하나의 큰 무기다. 그래서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잘못 쓰면은 그렇죠. 예, 손실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유동성 거래의 용이성. 자, 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유동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성 높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밑에서 롱 잡고 위에서 숏 잡으면서 이 유동성을 흔들리는 물결을 타고 갑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서핑하듯이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시장 고수들이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예. 활발한 유동성, 시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특성들이 있어요. 네. 24시간 이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들이 굉장히 원하는 시점에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차트 눈치 보고 계시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없다. 예, 퇴근하시고 네. 하셔도 됩니다. 유럽장이나 뉴욕장이 더 활발하게 무빙이 굉장히 빨라요. 대신에 빠른 무빙을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은 반드시 기르셔야 된다. 만약 그게 안 되시면은 누구 찾아오면 되죠? 김도준 네. 전문가님. 김도준 찾아오시면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깔끔합니다. 전략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물 시장은 롱뿐만 아니라 숏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법에 있어도 다양하게 또 시간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투수가 있어요. 직구만 잘 던져. 약점이 있죠. 그러면 타자가 들어올 때 직구만 노리고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죠. 커브도 잘 던져. 체인지업도 던져. 누굽니까? 예, 류현진 선수 같이. 팔색조로 만약에 내가 기법을 가지고 간다면은 네. 시장 상황에 맞게 굉장히 이용만 잘하면 무빙이 되는군요. 빠른 시장 아니면 행보장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빠르게 여러분들 실력을 전략을 해줄 수 구사할 있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해칭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코인을 가지고서 선물이 만약에 있다면은 네. 현물에서 내가 지금 손실이 난 것을 선물에서, 그렇죠? 같은 방향의 롱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 숏으로 해서 수익을 해칭할 수 있어요. 네. 손실을. 그런가 하면은 시장의 무빙에 의해서 리스크가 올 수 있죠. 현물 시장은 시장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런데 안 좋으면 악재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제 그렇죠. 손실이죠. 네, 방관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가감한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물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의 악재에도 해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이 해칭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시장의 강점이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하고 수익의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불확실한 시장에 하나의 안정장치가 결국은 될 수 있다. 뭐가요? 선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늘상 좋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1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을 봤을 때도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더 많은 것이 시장이죠. 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글로벌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언제나 열리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 뉴욕장의 특성이 있고 아시아장의 특성이 있고 유럽장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연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유연한 그래서 거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죠? 바로 선물 시장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매매를 넘어선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창의적인 분들이 더 선물 시장이 맞지 않나 생각을 들고 저도 캐릭터가 좀 창의적이라서 그런지 선물 시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장기가 지금 여기 서양장에 체스가 있는데 말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낫겠죠. 두 개 있는 것보다 세 개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다양한 성을 가지고 갔을 때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장이 선물 시장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다시 한번 코인 선물 거래를 정리하는 것은 오늘은 스피터 스타일로 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오, 찰리 귀여운데요? 브라운이 물어봅니다. 야, 스누피 네. 너 뭐 하고 있니? 나 코인에. 김도준 사부님이 가르쳐준 지금 코인 선물하고 있어. 아니, 선물 쉬워? 아니,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래. 뭐 강점이 뭔데? 장점이 뭐야? 이러니까. 야,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오늘 쇼 포지션 취했거든.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오, 신나는데?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오는데? 네. 이거 너무 좋아. 자, 근데 문제는, 이 컴바이 어떻게 움직이지? 걱정하지 마. 레버리지 지렛대를 쓰면 되잖아. 그래? 내 시드가 적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네. 돈이 적어도 걱정 없어? 크게 키울 수 있어. 어떻게? 지렛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 컴바이를 움직이듯이 지렛대를 쓸 수 있구나. 야, 24시 편의점 앞에 있는 바로 스누피하고 찰리 브라운. 뭡니까? 자, 코인 거래는 24시간 편의점처럼 열려 네. 있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자, 벨트가 특이하네? 아니, 코인 안전벨트가 왜 이렇게 커? 다른 벨트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다른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여요. 왜? 가격, 기간, 해지가 가능하고, 그렇죠? 시장이 네.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선물의 강점입니다. 네. 자, 마무리.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재미있게 건가요? 공부하시고 네. 신중하게 투자하시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하시고. 아시겠죠? 네. 이상이었습니다. 스누피 바이바이. 결론을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 지평. 자, 장점.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본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은 뭡니까?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 교육 네. 연습 중요하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상 네. 끝.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늘 시간도 잘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 네.